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도시 어느 정도의 취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난 오사카로 들어가 봤어. 후쿠오카, 뭐 도쿄, 나고야, 아니 뭐 홋카이도 이런 거. 그래봤자 뭐 10개 정도 이런 거 느끼잖아요. 예, 31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중국 사람보다 일본에 많이 가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 여행을 정말로 많이 오시죠. 당장에 그 인구가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중국 사람들보다 많이 오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분들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죠. 와. 예. 원래 일본이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관광객을 더 늘리겠다 이런 프로모션도 막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일본 여행하면은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오사카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도쿄를 간다라든지 교토라든지 있잖아요. 유명한 도시를 했다면 요즘은 이제 소도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나는 이제 어지간한 일본은 다 맛을 봤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맛을 보고 싶어. 이제 좀 주변에 관광객들 없는 데를 좀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좀 이제 흔히 말 일본의 좀 촌동네를 돌아다니는 아마 그런 것도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일본 여행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와 더불어서 그 바깥에 저희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도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신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홋카이도 오시는 한국 분들에게 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도 좀 몇 개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러브레터 영화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많이 온다, 오신다 라는 이미지는 있었는데 요즘 뭐 여름에도 많이 와주시고 그렇죠. 라벤더 좋다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오늘 일본 관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 먼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7월 16일에 했던 뉴스네요. 상반기에 일본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과거 최다로 2,151만 명이다. 라고 해서 이게 어디 통계냐면은 JNTO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이제 매달 내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 자료 내에서 딱 보면은 2015년 6월 달까지 주계치인데 6월 달만 하더라도 330만 명 일본에 왔고 과거 최고 속도로 누계 2천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일본 관광객이 거의 뭐 4천만까지 갈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뉴스가 뜨는 겁니다. 이 세부 내용이 뭐냐면은 제일 위에 그 당당하게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올해 일본에 478만 명이 오셨어요. 반년 동안에. 그러니까 올해 이거 뭐 곱하기 2 하면은 나오니까 하면 900만 명까지도 올 수가 있다. 900만 명 대한민국 사람 일본에 1년에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중국이 470만 명.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 상황 중국보다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왔다. 라고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6월달 통계는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뭐냐면은, 홍콩이 마이너스 33%가 찍혔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작년에 비해서 더 적게 왔어, 33%나. 왜 그럴까? 박간의 영상. 두둥. 예, 일본에 지진 온다고. 그, 이제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우와 일본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홍콩 사람들은 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이라든 중국 분들은 이제 no problem 상관없다 이래서 왔기 때문에 6월 달도 뭡니까 330만 명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 워낙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을 많이 가니까 대한민국 뉴스에서 가끔 지적하는 뉴스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서울경제네요. 너도 나도 일본 중국 가더니 점점점 국내선 공급이 110만 석이나 줄었다. 예를 들어 뭐 김포에서 다른 대한민국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줄고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선이 더 늘었다. 자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뭡니까 지방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 일본이라든지 아니 뭐 베트남 이런 데 싸잖아요. 예,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느끼니까 그런 게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난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민족이 아니라 가성비 민족 아닙니까? 같은 돈 쓰면은 그래도 내가 좀 대접받고 쓸 때 좀 가성비가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래 가능하면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 간다는 게 좀 기분상으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노선을 딱 봤을 때 일본 가는 노선이 상당히 많고 비행기가 저렴한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럼 가까우니까 금방 갔다 오잖아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도시 어느 정도의 취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항. 난 오사카로 들어가 봤어. 후쿠오카, 뭐 도쿄, 나고야, 아니 뭐 홋카이도 이런 거.
그래봤자 10개 정도 이런 거 느끼잖아요. 카드고릴라, 일본 직항 총정리, 주요 도시, 소도시 노선 모아보기. 2025년 6월 11일 업데이트인데 이렇게 취향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 참고로 이게 하나 빠졌어요. 하코다테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31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홋카이도는 홋카이도 4개. 4개? 4개 취향하고 있습니다. 규슈도 엄청 많네. 맞네요. 각 지역마다 있는가? 그렇죠. 각 지역마다 있고 간사이도 오사카, 고베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은 국내선이 비싸가지고 속된 말로 일본 사람들이 지방공항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 경유해서 일본 다른 지역 가는 게 싸다라고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왜? 일본은 허브공항이 도쿄이기 때문에 일본 지방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지방에서 지방 이동하려면은 지방공항에서 도쿄 갔다가 갈아타고 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인천에서 갈아타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로 격리하는 김에 한국 여행도 가자. 이런 일본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많은 공항의 취향은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일본 여행 검색할 때 맨날 첫날 일본 소도시 이래가지고 광고 비스무리한 그거 블로그라든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가본 딥한 일본을 느껴보세요. 관광객이 없는 이 동네. 관광객이 없을 수밖에 없지, 이거 보면은. 안 그래요? 아니, 일본 전국 방방곡곡을 취향을 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 타면 여러분, 해외 관광객 없는 진짜 일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지. 거기 일본 사람도 없는데. 그죠? 예. 저희가 홋카이도 삿포로에 살고 있는데, 삿포로에서 직항으로 못 가는 데도 많이 있네요. 못 가는 데도 많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예. 그러니까, 속된 말 우리 동네 갈래도 인천 갔다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많이 취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취향을 하는데? 일본에 뭐 있나? 이게 일본 국토교통성입니다. 지방공항에서의 국제선 취향의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인바운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지방에 좀 촉진시키자. 그래서 정부 주도적으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방공항에 해외 항공사가 취향을 하면은, 이런 비행기는 착륙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지원이 들어가고, 근데 항공유 같은 것도 바로바로 수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지 스태프 있잖아요. 그 티켓팅 하는 거, 짐 맡아주는 거. 그런 것도 지원이 들어가요, 일본은. 그러니까, 지방공항에 일본도 솔직히 사람 누가 있겠어? 없잖아요. 그런데 해외 항공사가 너희 동네에 취향할게 이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팍 내려와가지고, 너 지역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오면은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돈도 써줄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거를 보고 일본은 이미 이제 돈 투자하겠다 이래서 일본의 각종 지자체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영업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항공사에. 그럼, 싸다는데 한번 취향시켜봐? 그럼 취향시키는 김에 비행기도 싸. 그러면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가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걸 봐요. 일본 가는 게 제주도보다 싸다.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가. 괜찮았어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아까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반년 만에 4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을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더 많거든. 속된 말로 김포에서 국내선 찾아보는 것보다 인천공항 가가지고 일본 가는 거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많이 취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잖아요. 아니, 일본은 굳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까지 관광객을 늘려야 돼. 이게 늘려야 돼요. 왜냐면은, 올해 3월 18일이죠. 2030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 6천만 명.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유명한 도시에서 받는 거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예, 캐퍼가 안 차기 때문에 일본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균등하게 저렇게 지원금을 줘서 특히 한국 분들이 아니면 중국 사람이라는 있잖아요.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거고. 아니, 그건 왜 굳이 이렇게 사람 늘려서 할까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이유. 일본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수도권 집중화 문제 혹은 지방 거점 도시 집중화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슈라면 후쿠오카, 예, 그다음에 아이치라면 나고야,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홋카이도라면 삿포로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 외에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없어. 어르신들 농사 짓는 어르신들밖에 없어. 그리고 도시로 나가면 안 돌아와. 휘황찬란한 도시의 내군산을 보다가 촌동네 와서 이제 그죠? 소똥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이제 현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지역을. 이게 국토교통성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방 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흔히 말하는 이제 정책 같은 거예요. 지방의 인구가 줄면은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버스가 있는 버스를 사람이 안 타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방의 버스 노선을 뭐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 나오잖아요. 일본도 똑같거든요. 택시도 없어 이제. 그러면 그 지방 안에 있는 어르신만 있는데 어르신 아니 있잖아 운전은 위험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공교통을 유지를 시켜야 돼. 근데 일본 애들은 거기 살기 싫대. 그럼 누구를 보내야 돼? 관광객을 보내야 돼요.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움직일 거고 택시를 탈 거고 기차를 타고 관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음식점도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의 각종 작은 도시에 외국인 관광객을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 넣으려는데 이게 그냥 오나요? 안 와요. 그러니까 싸게 해줄게. 비행기만 띄워줘.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대한민국 항공사가 취향을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비행기가 싸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싸네? 그럼 가버리지 일본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엮여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로 일본 항공사가 한국의 취향을 어디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 항공사가? 한국에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밖에 없어요. 예, 거기밖에 일본 항공사가 안 가요. 김해는? 예, 김해 안 가요. 어머. 거기다가 일본의 대형 항공사 아나랑 잘은 김포밖에 안 가요. 인천도 없습니다. 인천 가는 일본 항공사는 싼 거예요. 왜? 다 한국 LCC가 가거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물량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땡처리부터 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출혈 경쟁인데 일본 항공사 그거 안 하거든요. 한국 LCC랑 붙어봤자 이득이 없네? 그럼 안 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내다라고 하죠. 김포 하네다. 그 비싸거든요. 그거 이제 알짜배기 이제 운행하고 나머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LCC를 타고 한국 여행 가요. 반대 말하면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행 많이 갈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 태우고 저가 항공사가 일본 가는데 돌아올 때 빈 걸로 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가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어디보다 도쿄 여행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도쿄 가는 신칸센보다 한국 가는 비행기가 더 싸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맞아. 예를 들어 얘는 규슈에 있는 이 촌동네에서 도쿄 여행 가려면은 국내선 왕복이 우리한테 또 5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예. 근데 한국 가는 비행기 왕복 해봤자 20만 원,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명동 가서 포장마차 들렸다가 옷 사고 올리브영 들려서 화장품 사고 이래도 잔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여행 간 일본 친구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만큼 나름 플러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게. 예. 근데 그 비율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뭔가 일본 사람들이 적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권을 적게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나마 지방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다? 한국이다. 중국도 취향돼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보다 한국 가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게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당장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정도로 많이 취향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홋카이도 살거든요. 박간이가. 이 홋카이도도 여기 뭐 그림의 세 개지만 여기 학고단이 있기 때문에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가 진짜 어찌 보면 한국 덕분에 돌아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홋카이도 관광 자체가. 맞습니다. 예. 왜냐면요, 여러분. 예, 2024년 9월달 뉴스네요. 삿포로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인이 46만 명으로 중국의 2배 이상이다. 라는 기사가 과거에도 떴어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랑 대만 사람들이랑 홍콩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맞습니다. 예. 홋카이도에도 공항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홋카이도 전체적으로 봤어요. 공항이 뭐 이 비행기 마크가 달린 게 다 홋카이도에 있는 공항이거든요. 14개 정도 공항이 있어요. 14개? 14개. 홋카이도가 땅 넓이가 우리나라의 8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공항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전진기지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겁니다. 홋카이도가. 근데 이 홋카이도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는 데가. 홋카이도 전체 인구는 522만 명입니다. 522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삿포로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욱더 다른 지역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삿포로가 197만 명이 있어요. 삿포로가 서울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부분에 이제 330만 명이 산다고 보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홋카이도에 4개가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홋카이도 삿포로 주변에 있는 신치토세 공항이거든요.
뉴 치토스 에어포트. 예. 예. 홋카이도라고 하면 이 공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만 하더라도 제주, 이스타, 티웨이, 진에어, 아시아나, 대한항공, 또 티웨이, 제주, 대한항공, 이스타, 진에어, 청주 에어로케이, 부산 에어부산, 제주, 진에어, 대구 티웨이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있죠. 다 예, 있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렬했을 때 서울이 제일 위에 떠요. 왜? 서울 노선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저희 동네. 오시는 분들 거의 다 대부분 여기 내리실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주변에 있는 제일 큰 도시 삿포로가 190만 명 있으니까 뭐 홋카이도 중심지니까 좋지라고 느끼잖아요. 이 뉴 치토세 공항이네. 그렇죠. 여기였으면 제가 방송을 안 하는데 이 다음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너무 신기해서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향을 해 있구나. 홋카이도 사람으로서 아주 놀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사히카와 에어포트. 국내선 출발편 보세요. 일본 사람 국내선. 도쿄 뭐 아침부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나고야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국내선 가는 공항이에요. 잠깐만, 오사카 사람 없어, 못 가요, 이 동네는. 아사히카와 공항 직항으로 안 돼? 직항 없습니다. 그런 국내선 공항이었는데 여기 국제선 유치를 해가지고 대만 그리고 아시아나가 와요. 아시아나. 당장에 여기가 또 밑에 라벤더라든지 이런 청해 호수라든지 이걸로 이제 제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있어서 한국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취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사히카까지는 괜찮아요. 왜? 여기가 홋카이도 제2의 도시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다음 홋카이도 제3의 도시. 예, 하코다테가 있습니다. 하코다테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예, 도쿄, 삿포로, 여긴 오사카 가네요. 하코다테는 있구나. 하코다테는 국내선이 의외로 많이 뜹니다. 일본에서 관광 유명하니까요. 근데 이 하코다테인 동네에도 국제선 클릭, 예, 제주. 직항으로 하코다테 갈 수 있다고 한국에서? 그렇죠. 직항을 하코다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코다테도 같은 홋카이도인데 삿포로 사람 입장으로는 기본적으로 4-5시간 걸린다. 하코다테 가는 게. 그래서 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저희보다 더 가깝습니다. 삿포로사는 더 가기 쉬울 거예요. 여기까지는 끝이 아니죠. 오비히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비히로? 오비히로. 국내선이 이 도쿄밖에 안 가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도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선이란 게 도쿄 노선이지. 그런데 국제선이 있잖아요. 에어로케이, 청주, 서울도 아니야 여긴. 청주. 이게 엄청 충격이더라고 저도 보면서. 우리는 홋카이도에 살고 있으니까 가끔 오비히로 놀러 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비히로 놀러 가지 않은 잘 없네요. 잘 없으니까 일본 사람도 못 가. 오사카 사는 사람도 못 가요, 여긴. 나고야 사람도 못 가. 도쿄 사람만 갈 수 있었어. 근데 한국도 인천이 아니라 청주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제 마이너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지방공항에 이런 위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충격인지 아세요? 이 한국 가는 노선이 있는 동네 인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홋카이도 인구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520만 명 중에 삿포로에 190만 명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2의 도시 아까 아사히카와 아시아나 취향했잖아요. 아사히카와 몇 명 살까? 그래도 100만 명은 살지 않을까? 그래도 홋카이도 넘버 2 도시인데 그치? 32만 명. 32만 명인데 아시아나 직항 취향. 그러면 하코다테는 어떨까? 25만 명. 자, 그러면 더 두근거리죠. 청주 오비히로 에어로케이가 취향 그 동네 오비히로 인구 16만 6천 명.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야, 이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16만 명 도시 사람들이 한국에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거의 없어요. 당장에 뭐 아까 이거 하코다테도 마찬가지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누구 수요? 이거는 거의 99% 대한민국 분들 수요. 그리고 이게 취향이 와가지고 한국 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는 나름 이제 엄청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자기 동네 지역이 좀 소외받은 걸로 기억을 했는데 외국인 사람들이 오고 소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항공선도 해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인구 16만 명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늘어난 거잖아. 저도 뭐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눈도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저런 도시도 가네?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저런 정책에 기반을 해가지고 많은 동네에 취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LCC, 해외로 취항하는 저가 항공사가 더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LCC가 세계적이거든요. 저가 항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가 항공사가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 어찌 보면 한국의 그런 옆 나라에 저가 항공사가 많네, 제대로 꼬셔오고 싶네라는 정책이랑 엇물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항공선보다 일본으로 가는 항공 노선이 훨씬 더 다양하고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뭐 아까 이런 기사도 뭐 대한민국인 지방 관광이라든 있잖아요. 그런 게 어차피 일본 지방 관광이랑 경쟁 상대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뭐 인구의 반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주말에 뭐 예를 들어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지방 가서 여행 가서 돈 써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일본 가는 항공 노선이 30개가 넘는데 가격이 더 싼 이거 가버리지, 이런 식으로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뭡니까? 저는 일본 지방 도시랑 한국 지방 도시랑 대한민국 사람의 관광객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던 구조.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일본 지방 소도시보다 매력적인 대한민국 지방 도시라든지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관광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뭐 소비자라는 거는 냉정하니까 사람들은 난 지방 가는 것보다 뭐 일본 여행 가는 게 좋아 이런 분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바뀌는 게 아닌가. 이것도 경쟁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아까 일본 지도에 취향지 딱 30개 넘게 딱 찍힌 거 보이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냥 한 10개 정도는 되겠지. 일본 가려고 목적지 이렇게 아마 느끼셨잖아요. 근데 어마무시하죠. 예, 진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 저희도 항상 이렇게 생방송 하고 있는데 가끔 시청자분이 다음에 오비히로 가요 라든지 마츠야마 가요 라든지 그런 분이 계시니까 왜 그런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관광지는 아닌데 왜? 라고 그렇죠. 생각했더니 노선이 있다. 생각해. 아까 오비히로 저희 동네 인구 16만 명이잖아. 근데 거기서 청주 사람들이 와봐. 저 항공 노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이 동네 왜 와? 아니 규슈 다른 동네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하다. 그치? 일본 지방 사람들은 야, 우리 동네를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고 느끼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단지 직항이 있었을 뿐이에요. 단지 비행기가 쌌을 뿐이에요. 느끼지만은.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일본 국내선조차도 연결이 잘 안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이 와주네? 고맙네? 라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의 뭐 흔히 말하는 대규모 관광지보다 일본처럼 작은 지방마을 관광지에 외국인 관광객이 좀 환영을 받는, 좀 더 잘해준다라는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생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 그러니까 저런 게 근데 100%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저 수요가 어떤 수요로 이어지냐면은 일본의 관광객이 막 늘어나자. 그러면 그 반사액이 대한민국도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이거 재밌는데 예를 들어 유럽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부터 해서 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있잖아요. 일본 가는 비행기 검색할 때 어떤 게 싸냐면은 인천 경유에서 가는 게 싸요. 사실은. 이게 도쿄 가는 거면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은 도쿄 경유에서 일본 지방 소도시 가면 비행기 항공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 일본 국내에서는 비싸니까. 근데 인천 경유에서 한국 놀다가 한국에서 아까 저 30개 도시 골라가면 더 싸게 가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도권에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전에 들리는 그런 수요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허브 공항이 도쿄 하네다 공항이 돼야 되는데 일본의 허브 공항을 인천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항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인천의 전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지방 관광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게 일본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관광지가 대한민국 지방 저런 관광 장소의 경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 경제에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은 좀 나쁜 점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